네, 이번에는 리트코드 135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태그는 하드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수학 문제예요. 엄밀히 말하면 수학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뭐 이거 뭐 DP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수학적인 그 사고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이산수학,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이산수학에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n이 1이다 그러면은 이제 픽업과 딜리버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픽업과 딜리버리 한 쌍이 나온다. 근데 픽업 다음에 딜리버리는 올 수 있지만 딜리버리 다음에 픽업은 올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이 n이 1이면 요거 딱 두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밸리드한 거는 1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n이 2다 그러면은 픽업 1과 딜리버리 1의 쌍이 있고 픽업 2와 딜리버리 2의 쌍이 있는데, 얘네들이 올 수 있는 조합을 쭉 풀어보니까 되게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P1, D1, P2, D2, P1, D1, D2, P2, 뭐 이런 식으로 P1, 다음에 뭐 P2, D1, D2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P1 다음에 D1이 나오고 P2 다음에 D2가 나오고 P1 다음에 D1이 나오고, 요거는 또 바뀌었죠.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바뀌지 않은 순서를 픽업 다음에 딜리버리, 이 쌍에 대해서는요, 쌍에 대해서 픽업 다음에 딜리버리 쌍, 그러니까 얘와 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픽1 쌍, 첫 번째 거 쌍에 대해서는 순서가 유지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만 유지되면 됩니다. 이것도 밸리드한 거죠. 이런 밸리드한 쌍의 개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개수를 세어보니까 이거는 6개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개인지를 세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결국에는 동일한 수학적인 수식으로 결국 결론 지어지는데, 접근법은 조금 다른, 인투이션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DP적인 사고로 풀어보겠습니다. DP적인 사고로. 예를 들면 n이 n이 4든 뭐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맨 처음에 이미 P1과 P2가 있다고 해보죠. D2, D1, P1과 D1이 되겠네요. 그러면 P2, D2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P2, D2, P2와 D2를 넣을 거예요. D2의 쌍을 넣을 거예요. 자, 얘 P1, P2, D2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여기 앞에, 또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P1과 D1이 한 쌍이 있을 때 세 군데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생각을 해보면 P2가 여기에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D2는 어디 들어올 수 있나요? 예, 바로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있어요. D2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P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D2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P1, 요거는 P1과 D1 사이에 P2, D2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죠? P는 픽업을 말하고 D는 딜리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D2가 여기도 올 수 있죠. P2는 여기, D2는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쌍은 두 개가 나옵니다. 다시 여기에 이제 P가 올 수도 있죠. 여기에 P가 오면 P2가 여기 들어오면 D2는 여기밖에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냐? P1, D1, P2, D2라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따져 보니까 뭔가요? 이게 두 개일 때는 들어갈 공간이 3개가 되고 3, 2, 1에 덧셈이 더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4개가 될 거잖아요. 이미 2개를 추가하니까 이 순서는 난 몰라요. P1, D1의 순서는
모르겠지만 뭐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만 이게 4개가 되는 순간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 다음 쌍이 P3, D3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러면은 5, 넷, 셋, 둘, 하나의 썸이 되겠죠. 그죠? 아하! 이게 무슨 뜻이가 되겠습니까? 어떤 수가, 그러니까 이게 쌍이 이거는 쌍이 개수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쌍의 개수가 뭐 i개다. 지금 쌍의 개수가 i개다. 그러면은 그죠? 쌍의 개수가 i개, 이게 지금 이게 이미 나열된 P와 픽업과 딜리버리의 합이 i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다음 픽업과 딜리버리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 수는 i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의 썸이다. 맞나요? 네, 맞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풀어볼까요? 요 규칙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단 앞에 하나를 더 넣을게요. 모듈러 수로 취해달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결과를 담을 롱롱으로 64빛으로 일단 담을게요. 중간에 연산이 조금 오버플로우 됐다가 다시 모듈러 수로 나누면서 인티저 범위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결과를 담을 공간 하나 놓고, 네, 썸을 이제 초기화를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i는 0부터 어디까지? m보다 2m보다 작을 때까지죠. 2개씩 늘어나니까 m보다 작을 때까지. 네, 그래서 2개씩 늘리면 되고. 자, 여기서 썸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아까 하나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바로 직전의 개수는 뭔가요? 예를 들면 n이 6개다 그러면은 i가 6이었다 그러면 이 직전은 4개였겠죠. 왜냐면 2개씩 늘어나니까. 이때는 예를 들면 6개니까 6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7. 그럼 얘는 얘는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 네, 이렇게 쭉 돼서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단계와 뒤에 단계의 차이는 요 2개, 4, 6과 5, 요 2개씩만 새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2개 숫자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3일 때는 마지막 숫자, 그러니까 여기는 5죠. 여기는 6이겠네. 6, 여기는 7, 6과 7, 여기는 1, 2, 3까지 더하고 다하는 결과가 나올 거고, 여기 2네요. 2이고 여기까지 더하는 거고, 여기에 4가 됐을 때는 여기 4와 5 2개가 추가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뒤에 끝에 2개의 숫자만 앞에 거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썸이 나오는 거죠. 이 썸을 계속 결과에 곱해주면 됩니다. 결국 곱해줘야 돼요. 경우수기 때문에. 썸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어떻게 됐죠? i하고 i 플러스 1 2개였죠. i하고 i 플러스 1 2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 i번째에 썸이 나오더라. 그죠? 픽업과 딜리버리 합이 i개일 때 전체 썸이 나온다. 그러면 이 썸은, 근데 이제 모듈러 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썸이 모두보다 클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썸을 결과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우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고 썸을 곱해주고 모듈러 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모듈러 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 연산이 인티저 범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롱롱으로 해놓은 거예요. 64빛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끝났어요. 인트로 이미 모듈러 수를 취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인트로 변환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인트 범위로. 그래서 인트로 그냥 캐스팅만 해서 리턴하면 끝납니다.
런 해보겠습니다. 네, 훌륭하게 잘 통과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또 다른 관점의 인투이션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인투이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개수가 몇 개죠? n이 주어지면 전체 개수는 몇 개죠? 픽업과 딜리버리 개수는 2n개죠. 그러면 전체의 조합은 뭐냐면 2n 팩토리죠. 팩토리얼이죠. 2n 팩토리얼. 이건 너무 장유명하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2n개가 맨 처음에 앞에 올 수 있는 거 개수는 2n개고, 그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앞에 하나를 빼니까 2n-1개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2n-2개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한 개가 될 테니까 고정 앞에서 다 선택해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경호수를 다 곱하면 결국에는 2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2n 팩토리얼인데, 그럼 이 중에서 불가능한 거,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경우에 여기와 여기에 뭐 i번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P1과 D1의 쌍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겠죠. D1 이렇게, 또는 D1, P1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밸리드하고 요건 밸리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딜리버리 이 쌍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는 못 쓰게 돼요. 그러면 딜리버리 개수가 n개라면 딜리버리 개수 한 개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못 쓰게 되니까 못 쓰게 되는 거는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분의 1, 세 번째 거 2분의 1 쭉 해서 전체가 n개. 그러니까 결국엔 2분의 1의 n승만큼은 버려줘야 됩니다. 2의 n승만큼은 버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2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체 개수는 2n 팩토리얼 개수인데 그 중에서 각각 픽업과 딜리버리 쌍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제거해줘야 돼요. 왜냐면 밸리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가 딜리버리 쌍이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어요. 그러면 2로 나눠주는 거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n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분모를 2의 n승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이거를 이 위에서 구한 이 공식 이거를 잘 공식으로 풀어 보시면 결국 이 공식이 나와요. 사실은 이 공식이 나와요.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인투이션을 가지고 코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인투이션을 가지고 더 빨라집니다. C++에서는 이런 게 좋죠. 네, 위에 걸 막은 거예요. 주석 처리한 거랑 똑같아요. 주석으로 막는 게 막을 수 있겠네요. 다른 랭귀지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 키워드를 또 알아야 되니까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투이션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수는 2n 팩토리얼이니까 1 내에서 2n까지니까 두 개씩 늘어나는 걸로 할게요. 두 개씩. 여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되니까 결과는 둘 중에 하나씩 2로 나눠주는 꼴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씩 2로 n번 나눠줘야 되고 지금 이것도 n번이잖아요. 이거 좀 더 직관적으로 해볼까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수는 있겠네요. 직관적인 면에서. 그러면 팩토리얼 계산은 이제 쭉 누적해서 할 거니까 i 2 곱하기 i, 그죠? 2 곱하기 i하고 2 곱하기 i에서 하나 뺀 거하고 곱하기 2 곱하기 i 한 거죠. 그죠? 이게 팩토리얼 계산이잖아요. 이거를 그 두 개마다 한 번씩 2로 나눠준 꼴이 되니까 여기를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 계산을 하고 나면
결과랑 곱해야죠. 모듈러스 그 모드 값보다 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매번 곱하는데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팩토리얼 계산이에요. 팩토리얼 계산. 그렇죠. 팩토리얼 계산이죠. 좀 더 보기 쉽게 해볼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쉬울 것 같네요. 차라리. 그러면은 i에서 i 빼기 하나랑 i랑 하면 팩토리얼 계산이 나오는 거죠. 계속 팩토리얼을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2n까지 2n 팩토리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팩토리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2에 n번 2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2로 나눠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i나 i-1 둘 중에 하나는 2의 배수일 테니까 두 수가 연속으로 있으면 두 수 중에 하나는 2의 그 배수가 나오니까 매번 그냥 n번 돌아가면서 2로 나눠주면 정확하게 2n분만큼 나눠지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하면 요 한 번의 계산을 늘려가면서 i를 증가시켜가면서 연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수식을 그대로 처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한번 돌려볼까요? 네, 됐습니다. 0ms 100% 찍었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잘 되돌려 보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투이션이 떠오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수학적인 인투이션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약간 DP적인 사고, 차근차근 하나씩, 처음에 0개였을 때, 그 다음에 2개였을 때, 3개로 늘어났을 때, 4개로 늘어났을 때, 6개로 늘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를 추적하다 보면은 앞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미 이제 풀이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코딩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져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드이긴 하지만 잘만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